물류 창고. 전 장부를 찾아보았고 장부를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바로 받더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그런 적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해서 오늘 출고된 차량이 3대라 모두 연락처로 전화를 해봤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창고라 전화번호 적혀있는 간판도 아니고 임시로 개통된 전화라 번호 알고 있는 사람도 극소수인데 제 머릿속에는 빨리 나가야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셔타를 내리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부릅니다. 회사 동료 2명인데 한 명이 술이 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축한 옆에 동료가 하는 말이 술이 약한 놈인데 주는 대로 받아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집이 반대편이라 택시 태우기도 그렇고 해서 마침 가까워 여기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고 뒤쪽 간이 쪽방에 뉘었습니다. 이 쪽방엔 창문 너머로 그 문제 화장실이 있는 곳이죠. 창문을 걸어 잠궈놨는데 이놈이 더워 죽겠는데 창문은 왜 걸어 잠궈놨냐며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날도 덥고 한 놈은 인사불성이고 해서 술 취한 놈에게 천대기를 덮어주고 저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문을 대충 걸어 잠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괜한 찜찜한 기분에 같이 있을 순 없었고 별 탈이야 있겠냐 하는 생각에 메모 남겨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정신 차리면 문단속 잘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써놨습니다. 열쇠는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받으마 하고 말이죠. 그렇게 주말을 맞이했고 일요일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쯤 핸드폰이 울려댑니다. 전화 받으니 어제 창고에 두고 온 녀석입니다. 어저께 어떤 미친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고. 정신없이 축 처져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랍니다. 술 취해서 누가 장난친 줄 알았는데 계속 당겨서 나중엔 머리가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그 취중에 일어났는데 창문 밖에서 웬 머리 산발한 미친 여자가 자기 머리끄댕이를 잡고 당기고 있었답니다. 쌍욕을 하면서 너라고 소리쳤는데 그래도 놔주지 않고 마구 당겼더랍니다. 머리가 창문을 넘어갔는데 미친 여자를 죽인다고 창문을 뛰어서 넘어갔답니다. 그러다가 엎어져서 다시 일어났더니 속이 울렁거렸고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답니다. 시원하게 해결하고 나니까 약간 정신이 돌아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니 그 미친 여자가 안 보이더랍니다. 술도 조금 깨고 주위를 환기시켜보니까 창고인지라 그때 제 메모를 확인하고 문 다시 잠그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위층 집에 정신 박약이가 사냐고 그 집에 미친년이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외아들밖에 없거든요. 혹시나 해서 몇 시쯤이었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도착하니까 대충 12시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창고에서 집까지
30분 정도 걸리니 대충 보니 11시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을 청했는데 그날 꿈자리도 뒤숭숭하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열쇠를 받았는데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녀석은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낮인데도 창고 가기 정말 싫더군요. 하지만 일은 일인지라 다시 창고 갈 때 프린터로 관세음 보살님 전신상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출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위쪽에 프린터된 관세음 보살님 전신상을 풀로 딱 붙여놨죠. 악기야, 제발 오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안 화장실 가도 괜찮았고 아무 일 없이 보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칼퇴근은 기본이었죠.